가맹점이 1개, 2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점주들의 배신입니다. 한 몇 개 전까지 늘었다가 그런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걸 수시로 배신을 당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직원의 배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오늘 저기 예. 그 공통어가 배신인데. 그러니까 네. 직원들이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힘들었던 게 안녕하세요. 저는 본천치킨 창업자이자 크리츠버거 대표 서진덕입니다. 자, 그러면 황실 캠프니까 성공보다 실패 이야기를 조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처음에 전공이 뭐세요? 치기공과입니다. 네, 치기공이요. 예. 막연하게 치기공과를 갔었고 군 제대하고 경영과를 갔었습니다. 외식업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친척분이 이미 외식업을 하고 계셨고 거기에 한 3년 정도 거기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혼자 독립하면서 닭갈비집을 오픈하게 됐었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닭갈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계명대 앞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계명대 성서 캠퍼스가 한참 이전하는 과정이었고 교문도 없을 정도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입구에서 미래를 보고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없었어요. 하루에 집세가 3만 원이었는데 3만 원을 못 팔았습니다. 되게 힘들었고 계속 빚만 늘어나고 하니까 현대자동차를 입사하게 됐습니다. 영업사원으로. 그럼 차를 중간에 또 파셨네요. 예, 네네. 예. 실적 어떠셨어요? 제가 3개월 만에 42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400명 중에 제가 3등을 했습니다. 이야. 그랬는데 실적도 좋으셨고 대기업에 다니셨는데 어쩌다가 제가 현대 입사하고 닭갈비집을 계속 해오면서 이제 학생들도 늘어나고 장사도 상당히 잘 됐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계명대 학생들이 예. 이전을 했군요. 예. 그랬는데 대기업을 언제 그만두고 갑자기 97년 11월 달에 IMF가 오면서 힘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닭갈비집도 잘 되고 현대에서 나오는 수익도 상당하고 했기 때문에 가게를 2개를 더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가는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가 98년 6월경에 다 정리하기로 하고 닭갈비집만 두고 뉴질랜드로 갔었습니다. 네? 뉴질랜드요? 예. 또 뉴질랜드 또 왜 갔습니까? 경험을 좀 하고 그때도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이 좀 있었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넘어갈 생각으로 갔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어떤 걸 느끼고 오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막무가내 행동했다는 거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원래 어떤 사업을 해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식당 사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천 브랜드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겁니까? 그러다가 다시 뉴질랜드에서 돌아오고 제가 현대 딜러로 다시 입사를 하고 집사람은 닭갈비집을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닭갈비집이 어느 정도 장사도 되고 좀 더 이제 가게를 넓히 볼 생각으로 이제 자리를 알아보다가 주위 사람의 권유로 치킨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그때가 2002년도였습니다. 본천 치킨은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물류 공급하는 데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치킨을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옮겨가며 사다 보면은 가격도 안 맞고 품질도 안 좋은 거 사게 되고 준비가 안 됐는 상태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소스도 만들어야 되고 치킨 수급도 해야 되고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소스는 본인이 개발하셨어요? 예. 그 당시에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촌을 카피했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닭갈비집 하면서 닭갈비 소스를 직접 만들다 보니까 거기를 응용했는 거지 오히려 매운 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습니까? 2년도 채 안 걸렸는데 25개까지 열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실패 사례 이야기를 하게 됐죠? 2003년도에 조리독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닭 수급이 안 됐습니다. 부분육을 하다 보니까 닭 공급받을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들면 25개점을 돌파했다가
그럼 거의 문을 닫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저는 끝까지 공급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강원도 정선 갔다가 대구도 있었기 때문에 대구 갔다가 상계동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걸 이제 닭고기를 공급해 드리려고. 예. 그때 그럼 엄청 진짜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보통 새벽에 나와가 고기 수급해가지고 상계동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거의 새벽이죠, 새벽. 미국을 가게 되는 거는 2005년도경에 미국에 있는 교포 한 분이 저희들 한국에 와서 치킨을 먹어보고 소스를 좀 공급해 줄 수 있냐. 아, 소스만? 예. 산패되는 거, 부패되는 거 확인하고 보내주겠다 하고 이제 치킨 오픈하러 2006년도에 갔던 겁니다. 와이프하고 상의하고 이제 제가 가는 새벽까지 싸웠습니다. 못 가게 어느 정도 극복할 거 극복하고 수익도 나오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모험을 하려고 그러냐. 왜 또 그것도 미국이냐? 예. 그럼 마지막에 어쨌든 사모님께 뭐라고 하고 그 마지막에 가셨어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3,000불씩 생활비 보내줄 테니까 한국 거 운영해가면서 뭐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을 거다. 삼촌불은 다 그대로 보내주셨어요? 그거 더 보내줬죠. 이게 한 달 만에 오픈이 안 됐습니다. 그 가게가. 그러니까 계속 딜레이 되면 미국은 식당 오픈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근데 그런 때문에 것들을 잘 몰랐다는 거죠? 전혀 몰랐죠. 제가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들어가가. 오픈을 잘 하셨나요? 처음에는 날개 다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50kg 정도 팔고 그 다음 날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10일 만에 100kg 이상을 팔게 됐던 겁니다. 100kg 이상이면 예. 한 몇 인분 정도 될까요? 120인분? 와. 예, 근데 그러고 이제 계속 올라갔던 거죠. 고객이 한인입니까?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한인이었습니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저게 줄 서니까. 왜 줄 서는지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늘어나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처음에는 플러싱이었습니다. 플러싱. 예. 한국식 치킨 그대로입니까? 한국식 치킨 그대로였습니다. 소스도 똑같고 그대로입니다. 야, 근데 그게 먹혔어요. 예, 그때- 먹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건 뭐예요? 가맹점이 한 개, 두 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점주들의 배신입니다. 이제 아니, 본촌 말고 다른 걸로 이제 갈아타면 되나? 자기들이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들만의 소스로 만드는 거예요. 상호도 없애버리고 이제 자기들만의 간판을 만들고 한국식 치킨집이다. 그냥 예, 해버리는 거죠. 예. 네, 본촌 없애버리고 예. 한 몇 개 전까지 늘었다가 그런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걸 수시로 배신을 당했습니다. 한 10개까지는 순조롭게 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새로 내면은 또 한 사람은 떠나고 또 새로 내면은 한 사람 떠나고 가맹점주가 떠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반성도 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제일 문제는 준비가 없었고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막무가내 미국을 갔던 거고 그러고 운영 매뉴얼 레시피 매뉴얼 이런 매뉴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공을 못했던 원인도 큽니다. 그러면 3년 이후에는 그래도 매뉴얼을 그래서 좀 고치셨어요? 2008년부터 직원을 덜 넣고 이제 매뉴얼도 만들고 프랜차이즈 준비도 하고 그때부터 드디어 사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 사업을 시작을 했는 겁니다. 미국에 지금 현재 몇 개까지 늘리셨어요? 118호점인가 있을 겁니다. 예.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이 매장 크기나 숫자가 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판매 형태도 다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배달 전문점이고 그리고 한국은 인식이 치킨이면은 술안주고 치맥이고 이런데 미국은 레스토랑입니다. 큰 데는 지금 100평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미국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예. 태국이 제일 먼저 접촉을 해왔는데 태국이 그 당시에 창업을 했던 그 친구가 예일대 MBA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국으로 가기 위해서 아이템을 찾다가 이제 본촌 치킨을 알게 됐고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가 FIT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고 FIT는 그 패션 예. 11년 1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면 태국에 있는 모든 마스터 프랜차이즈권을 갖고 간 거. 예. 오히려 그게 수익성도 그렇고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낫고 그리고 그쪽 나라의 어떤 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판권을 그럼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거네요. 이미 팔기 전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관사에서 그 주로 대응을 하고 했기 때문에
파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사는 쪽에서 지금 현재 마이너그룹이 가지고 있는데 회장이 전용기 타고 여기 와서 자기들 도와달라고 올 정도로 사고 싶다고 좀 사게 해달라고 전용기 타고 올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제가 개인으로서 그걸 운영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체계적으로 어떤 회사를 운영할 만한 회사를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내가 이제는 더 키우기에는 좀 힘든데 힘에 부친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직원이죠, 직원. 직원 문제가 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직원의 배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저기 예. 그 공통어가 배신인데. 그러니까 네. 직원들이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힘들었던 게 처음에 한국에서 보내놓으면 3년 동안은 참 열심히 잘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는 그 순간 사람들이 바뀌어요. 요구 조건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걸 뭐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뭐 그만두고 그럼 핵심 직원이 빠져나가면 굉장히 휘청거리게 되나요? 3개월 이상 뭐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걸 스탑을 합니다. 그러고 정리하고 네.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채용도 다시 하고. 채용도 다시 하고. 그러면 채용할 때는 한국 사람 뽑나요? 아니면 현지 사람 뽑나요?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책임자를 한국 사람 위주로 뽑았습니다. 얼떨떨했습니다. 얼떨떨하셨죠? 예. 네. 와, 내가 이렇게 창업해서 몇 년 만이었죠? 그래서 창업해서 16년 만에. 16년 만에? 예, 16년 만에. 사모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우리 집 사람은 반응을 하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동요하거나 반응하거나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크리처 하는 거 이후에는 지금. 이야. 크리처 버거는 제가 출장 다니면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식사가 버거였기 때문에 햄버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마침 미국에 있는 본촌 R&D 직원이 그만뒀었어요. 같이 개발을 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스 개발하고 그 친구는 이제 파우더 쪽, 메뉴 쪽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왔는 겁니다. 실패를 이겨내고 위기를 반전하는 그 방법, 노하우 이런 게 있습니까?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부터 뒤돌아봅니다. 거기 잘못했던 거에 변화를 주고 그러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가지고 잘 듣는 편입니다. 또 타협을 잘하는 편입니다. 영업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것도 많거든요. 실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타협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고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목표는 뭡니까? 크리처 버거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게 목적이고요. 트레이드 마크부터 시작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송도 많이 당하고 그러고 이름도 바꿔야 되고 어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해보시니까 먼저 사실은 상표권을 글로벌하게 지금 등록하는 것부터 예. 차근차근 사실은 준비를 다 하셨군요. 예.